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10여 년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가장 큰 재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가장 큰 재난은 바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 테러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 8월 그 뜨거운 여름날을 기억하십니까? 그해 8월은 우리에게 블랙아웃, 이른바 대정전으로 기억됩니다. 많은 뉴요커들이 브루클린 브리지, 퀸스보로 브리지 등을 터벅터벅 걸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약 사흘간 정전이 되면서 뉴욕은 암흑천지가 되면서 냉장고 음식이 다 상하고 에어컨은 꿈도 꿀 수 없는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2주 이상 정전이 되면서 세계 최고 도시 뉴욕은 대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응급 대응 체제, 즉 911의 마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재난구호 체제가 우수하다는 말이 많습니다만 실상은 많이 달랐습니다. 2001년 9.11 때도 경찰과 소방관 등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후일 발간된 9.11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 대응 체제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2003년 블랙아웃 때는 아예 전기가 나가버림으로써 응급 대응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9.11 응급 대응 체제를 혁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뉴욕시의 9.11 응급 대응 체제가 가동된 것이 1968년이었으니 약 36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입니다. 3단계로 추진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ECTP, Emergency Communication Transformation Project, 즉 응급통신 개선 프로젝트로 1단계는 경찰과 소방, 응급의료진의 신고 전화를 통합 관리하는 브루클린 콜 센터 설립입니다. 또 2단계는 브루클린 콜 센터가 마비될 경우에 대비해 브롱스에 있는 백업 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며 3단계는 소방서 및 응급의료센터 내 컴퓨터 시스템 교체 등입니다. 아주 거창한 계획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단계인 9.11 통합 응급 대응 체제는 2008년에 완료돼야 했지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7년 만인 2011년 12월에야 끝이 났습니다. 3층 규모의 브루클린 콜센터 건물은 일찌감치 완공됐지만 콜센터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방국 대응팀은 2009년 이주했고 응급의료팀은 2010년 6월 입주했지만 경찰은 2011년 12월에 합침으로써 7년 만에 경찰, 소방, 응급의료팀이 한 대로 합쳤습니다. 그러나 3개 기관 통합 대응 체제는 구축됐지만 이때도 옛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다 새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다시 1년 5개월이 더 흐른 2013년 5년 말이었습니다. 원래 이 통합 대응 시스템은 세계적인 IT 기업인 휴렛 패커드가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렛 패커드는 수차례 납기를 어기며 4년간 시간을 끌다가 2008년 말 마침내 포기했고 인터그래프가 사업을 넘겨받아 지난해 봄에야 시스템을 완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새 시스템이 가동된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그 시스템이 15분 이상 멈춰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5.11 대응 시스템이 구조를 받아야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2달 뒤인 7월 중순 크리스틴 퀸 당시 뉴욕 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인턴이 구토를 하며 실신하자 즉각 911로 연락했지만 응급의료팀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새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낭비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은 13억 달러였습니다만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지연에 지연이 거듭되면서 이제 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휴렛 패커드는 4년간 질질 끌다 포기했지만 돈은 이미 3억 6천만 달러나 받아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존 루 뉴욕시 감사원장이 예산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휴렛 패커드에 무려 1억 6천만 달러 상당을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1단계인 브루클린 콜센터는 지난해부터 안정을 찾았지만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이 사업은 10년이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소 2,4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달러 이상을 과다 지급받은 휴렛 패커드는 지난 1월 600만 달러만 반환하겠다고 뉴욕시에 제안했지만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 같은 합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9.11 응급 대응 체제 개선 사업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마침내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칼을 빼들었고 이 사업에 대해 60일간 전면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 한국은 미국이 선진국이라며 미국의 재난구호 시스템을 배우자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국도 무조건 미국만 따라 배우기보다는 무엇이 재난 방지나 인명 구조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생각해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